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시사 표현은 이산가족입니다. 이산가족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네요. 원치 않게 헤어져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 자, 가족인데요. 가족은 서로 보고 싶을 때 보고 만나고 서로 그쵸? 그리워하면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헤어졌습니다. 왜? 원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고 싶었는데 특별한 일이 생겨서 서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가족, 그것을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산은 서로 헤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헤어진 가족을 이산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산가족은 보통 자연재해, 홍수가 나거나 지진, 해일 같은 아주 큰 자연재해가 나는 경우, 혹은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쟁이 나면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또는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안이 경제가 파산이 되거나 집안이 그래서 뭐 돈을 벌 수 없게 돼서 서로 함께 살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뭐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이산가족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 때문에 생겨난 것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 전쟁이 있었죠. 한국에선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있었죠. 1950년 6.25라고 이야기하죠. 6.25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 시작해서 전쟁이 있었고요. 그 전쟁 때문에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생겼군요. 엄청나군요. 한국 인구가 몇 명? 한국 인구가 그렇죠. 4,8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0만 명 정도. 이 당시는 아마 그거보다 인구가 더 적었겠죠. 3,000만 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이 이산가족이 되었어요. 전쟁 때문에 이산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남한에 있는 사람, 북한에 있는 사람, 특히 북한과 남한이 전쟁 때문에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그럼 남한에 있는 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이 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자,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남북 이산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남북 이산가족은 이제 특별한 전쟁 때문에 생겨나서 북한에 있고 남한에 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그리고 그곳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확인하거나 찾을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전쟁 때문에 발생한 이산가족이 1,000만 명 정도가 생겼는데, 그래도 전쟁 이후에 서로 만나서, 가족들이 만나서 이제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다시 결합하고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70만 명 정도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계속 이제 이산가족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산가족이 줄어드는 이유가 만나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부터 60년, 70년 전의 일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살아계셨던 헤어졌던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다 돌아가셔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이제 이산가족으로 남아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이제 남아 있고, 그것도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죠. 돌아가시게 돼서. 그래도 다행히 2000년대 이후로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산가족, 이제 북한과 남한의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산가족이 남한과 북한의 생사를 살아있는지, 가족이 있는지 이렇게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하고,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제 선발을 하죠. 추첨을 통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산가족 상봉. 상봉은 만나다라는 뜻인데요. 만나는 행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추첨을 해서 만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굉장히 슬픈, 한국의 슬픈 역사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